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메일로 질문 주신 내용인데요. 그 다이나믹 작업을 할 때 왜 보통 다이나믹 작업을 할 때 그 모델링 같은 거를 이렇게 최적을, 그러니까 그 사이즈를 좀 실제와 유사하게 맞춰서 작업을 하라고 하는지 그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좀 여러 작업을 안 해보시면은 아마 그렇게 문제되는 거를 만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이즈나 이런 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실 세계에서 너무 작은 사이즈 같은 거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좁쌀만한 사이즈를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또 실제로 그렇게 좁쌀만한 사이즈대로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작업을 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그래서 그 최적을 물론 유지하는 게 좋긴 하지만, 현실과 유사하게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작은 거가 현실에서 또 그렇게 너무 작다고 해서 그거를 현실과 똑같이 뭐 0점 몇 미리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보통의 시뮬레이션 작업에선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물론 그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시뮬레이션 세팅을. 그게 어떤 부분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동영상 강좌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간단한 모델링을 해놨는데요. 얘의 최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큐브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100백 사이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큐브가 100백 사이즈 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객체, 이 오브젝트의 사이즈는 평균적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100백, 그러니까 항상 시뮬레이션 할 때는 100백짜리 사이즈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시면 가장 좋다고 권장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00짜리 큐브의 사이즈를 봤을 때 이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다른 객체들은 뭐 이 정도 사이즈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단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100 사이즈 혹은 1 사이즈 혹은 뭐 1000 사이즈 이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10배 정도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얘를 제가 10짜리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큐브를. 10짜리라고 하면 10짜리에 비해서는 이 객체들은 굉장히 크게 보이죠. 예를 들어 얘를 1000이라고 해볼게요. 1000단위라고 해볼게요. 1000단위라고 하면 이 큐브에 비해서 이 객체는 또 굉장히 작아 보이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100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적당한 사이즈라면, 모델링의 사이즈가, 그러면 그냥 기본적인 시뮬레이션 세팅을 사용하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잘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돼요. 뭐 특별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거 기본값 그대로 쓴 거예요. 기본값. 아무것도 건드린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은 건데 제가 큐브를 하나 만들고 얘를 100백 사이즈로 해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자, 이게 100백 사이즈입니다. 지금 큐브가. 그럼 얘를 한번 옆으로 빼볼게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죠. 이 오브젝트의 사이즈가.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한 몇에 해당하는지 한번 볼게요. 10 사이즈로 해볼게요. 10 사이즈로 했는데도 굉장히 작죠. 그럼 얘는 1 사이즈까지 한번 가볼게요. 한 1 사이즈 정도 가야, 그죠? 그래야 어느 정도 얘랑 최적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면 얘는 앞선 이 씬보다 100배가, 그죠? 100배가 더 작은 거예요, 사이즈가. 자, 그럼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사용을 한다면, 시뮬레이션 세팅을, 그러면 플레이 시켜보면 얘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죠?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기본값 그대로 쓴 거예요. 모든 시뮬레이션을 전체를. 자, 뭐 만약에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수정해야 되냐 이거죠. 물론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현실에서 정말로 요만한 사이즈라 하더라도 실제 시뮬레이션은 저라면 그냥 얘를 한 100배 키워서 그냥 100배 사이즈 정도에 맞춰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저라면. 자, 그런데 굳이 이 씬에 다른 객체들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 큰 객체들도.
그렇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아주 작은 객체까지도 문제없이 시뮬레이션을 실행시키려면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다이나믹을 측정하는 단위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 단위가 어디서 수정되는 거냐면 여기 이 프로젝트 세팅 쪽에 들어가시면 여기 볼렛이라고 되어 있는 곳 있죠. 지금은 우리가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걸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먼저 이쪽입니다. 엑스펙트 쪽에 이게 그겁니다. 스케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 다이나믹을 측정하는 단위예요. 그럼 이 측정 단위를 몇 가지 떨어뜨려야 되냐 이거죠. 그 부분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겁니다. 기본 100백 사이즈에 비해서 얘는 1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거의 1cm 정도를 기준으로 다이나믹을 측정해야 정상적인 객체를 다이나믹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얘를 1cm로 한번 낮추고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다이나믹이 오류가 나진 않아요. 그죠? 측정은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죠? 튕겨 나가진 않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의 측정 단위를 100cm 정도만 하면 이거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물망 같은 거 할 때 구멍이 너무 커서 고기들이 다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 시키면 이렇게. 자, 혹시라도 얘를 한 10cm 정도까지 한번만 해볼까요? 10cm 정도 해도 뭐 다이나믹이 크게 오류 나지는 않네요. 그죠? 뭐 요 정도만 쓰셔도 됩니다. 물론 얘가 낮으면 낮을수록 정밀하게 다이나믹을 측정하긴 하지만 조금 더 자원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측정 단위를 필요 이상으로 작게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드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 10cm로 한번 놔 볼게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은 만약에 여기서도 문제가 된다면 1cm까지 떨어뜨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얘랑 아까 얘랑 유사하다고 다이나믹이 판단되지 않죠. 그죠? 뭔가 조금 이상하죠. 그 두 번째 이유가 뭔지 봅시다. 자, 굉장히 바들바들 떱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씬 전체에 가해지는 중력이 이 객체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크게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력 자체가 981이라는 거는 100cm를 기준했을 때 이게 중력 가속도입니다. 현실과 똑같은. 그러다 보니까 100cm를 100 사이즈를 기준으로 정해진 중력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우린 지금 100배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죠. 9.81 정도로만 떨어뜨려 볼게요. 100배 떨어뜨린 거죠.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떠는 거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가해지는 이 강도, 중력 가속도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자,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해요. 다이나믹이 정상적으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 실린더에. 그 이유는 이제 뭔지 봅시다. 얘를 왼쪽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볼게요. 요 큐브는 잠깐 가리겠습니다. 자, 플레이 시켜서 보면 얘네들이 떨어지질 못합니다. 바닥으로. 그죠? 바닥으로 떨어지지 못해요. 이 문제는 뭐 때문에 생긴 거냐면 요 부분이죠. 마진 때문에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마진 자체가 콜루전의 여분의 마진이 1cm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1cm가 100 사이즈를 기준했을 때 1cm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객체가 굉장히 작을 때 1cm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얘를 10배 떨어뜨려 볼게요. 뭐 0.1이죠. 자, 보세요. 플레이 시켜서 보면 0.1도 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0.1도. 그럼 얘는 그렇죠. 100배가 작기 때문에 0.01까지 떨어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플레이. 그럼 정상적으로 충돌이 일어나죠. 자, 요렇게 해서 내가 어떤 객체 사이즈나 이런 거에 정확한 다이나믹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건드려 줘야 되는 부분이 세 부분이라는 거죠. 마진과 스케일과 중력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봤지만 이 부분도 정확히 하시려면 1cm까지 떨어뜨려 주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을 좀 더 쓰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실 때 이런 걸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얘네들과 관련된 거를 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알아서 해줍니다. 그 문제를.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내가 얘를 실제 작업에서는 이렇게 100cm를 기준으로 작업을 했지만, 실제 얘네들의 객체가 0.1, 그러니까 100배 작은 거라고 할 때, 주로 우리는 이런 걸 사용하죠. 예. 프로젝트 스케일, 그러니까 프로젝트 자체의 스케일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아까처럼 하려면 100cm를 1cm로, 예, 그러면 100배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OK로 누르는 순간, 여기 보세요. OK 누르는 순간 얘는 굉장히 작게, 그죠? 변해버립니다. 이게 이쪽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이즈가.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씬 스케일로 조절하면 플레이 시켜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이나믹에. 이상하잖아요. 아까 얘는 문제가 됐는데 다이나믹을 건드려주기 전에는, 그죠? 왜 그렇게 되냐면 얘를 사용하실 때, 스케일 프로젝트 사용하시면 얘는 자동적으로 이 다이나믹 쪽에 이걸 조절을 해줍니다. 보신 것처럼 콜루전 마진도 100배 떨어졌고요. 스케일도 100배 떨어졌고요. 중력도 100배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씬 스케일을 조절할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내가 오브젝트를 모델링해서 뭐 스케일이나 이런 걸 줄여서 굉장히 작은 모델링이 됐을 때는 다이나믹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때는 요걸 한번 따져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걸로 줄이시면 자동으로 씬 전체의 다이나믹에 관련된 설정이 조절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오브젝트를 크기를 줄였다라면 요쪽에 와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적당한 사이즈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스케일 자체가 뭘 하는 거냐면 다이나믹 측정 단위, 그러니까 다이나믹을 얼마나 작은 물체까지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 촘촘하게 계산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 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그러면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위해서 제가 다이나믹이나 이런 측정 단위 이런 걸 다 수정을 해놨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건 얘입니다. 또 중력이요. 자, 만약에 씬 전체의 중력을 이렇게 줄여 놓으면, 자, 플레이 시켜서 오면 이 작은 거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씬에 다른 물체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예를 들면 이 큐브가 이제 다른 물체라고 가정을 해서 얘가 그냥 정상적인 사이즈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100을 기본으로 하니까요. 한 요 정도 사이즈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둘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실제 작은 객체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얘한테 다이나믹을 줬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냥 리짓 바디를. 자, 그럼 플레이 시켜서 보면 굉장히 떨어지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죠? 중력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예, 원래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 이 정도 속도가 아니고, 자, 이 정도 속도가 떨어져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죠? 100짜리 사이즈라면. 자, 그렇다면 또 얘를 높이면 또 얘가 너무 중력이 크게 작동되기 때문에 또 바들바들 떨죠. 자, 이랬을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대비해서 요렇게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이 포스라는 곳에 중력이라는 게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력을 정상적인 중력의 값을 주고요. 얘만, 그러니까 요 작은 거 있죠. 요 작은 거한테 주어진 다이나믹만 얘를 사용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라비티를 이렇게. 그러면 따로따로 중력이 작동이 돼서요. 예, 큐브는 실제 981이라는 그 기본적인 중력값을 받아들이고요. 그러면서도 요 작은 다이나믹은 이 중력값은 빼기로 했으니까 씬에 있는 중력값만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두 개의 다른 중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객체를 만들어도 이제 걔는 기본적인 중력값을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물체를 하나 이렇게 100짜리 사이즈 기준으로 만들어도 얘도 똑같이 그 중력값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 다이나믹 줄게요. 그러면 고속도 그대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중력값이 다를 경우에 중력값이 좀 다르게 줘야 될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렸으니까요. 특별히 내가 작은 물체가 있다고 해서
예, 또그 씬에 다른 객체를 추가하지 못하는 걸로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